안녕하세요. 하기중학교 1학년 여러분. 오늘 도덕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등교 수업할 때 어떤 반에서는 이거 확인하기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양성평등의 실천에서 지난번 9월 23일에 온라인 수업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눴던 그런 내용인데요.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글을 제시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이제 그 활동을 했을 때 선생님이 의도했던 것과 좀 다르게 5개점을 형성한 학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양성평등 의식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지금까지 내가 봤던 것과는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활동 1이 오류가 많았는데 힘든 금요일은 누구에게 그들은 왜 힘들었을까요? 라는 질문이고요. 글을 좀 짧게 제시했어요. 결국 1975년 10월 24일은 아이슬란드 남자들에게 의해 힘든 금요일로 알려지게 되었다. 슈퍼마켓에서는 당대 최고로 인기 있는 즉석식품인 소시지가 품절되었다. 사무실에서는 갑자기 말을 듣게 하려고 뇌물로 준 단 것을 먹고 흥분한 아이들이 우글우글했다. 학교, 어린이집, 생선 공장이 모두 문을 닫거나 일부만 가동했다. 그렇다면 여자들은 그날 모두 휴일이었다. 자, 이 글에서 힘든 금요일 누구에게 힘들었을까요? 네, 분명히 확실한 건 아이슬란드 남자들에게 힘들었다는 건데 그들이 그럼 왜 힘들었다는 걸까? 그 이유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여자들은 집안에서 그냥 쉬고 남자들은 육체 노동하면서 직장에서 막 힘들게 일한다 이렇게 이해했는데요. 글 내용만 보면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한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아이들이 사무실에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 여자들은 그날 모두 휴일이었다. 자, 1975년 10월 24일은 아이슬란드가 대혼란인 거죠. 그냥 완전 난리가 났죠. 자, 그 난리가 난 게 여자들이 휴일이어서 그랬다라는 거죠.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어땠다는 거죠? 그동안 아이슬란드가 대혼란이 아닌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건 여자들이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동안 여자들이 힘든 매일매일을 보냈다는 거 이렇게도 또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똑같은 글도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성과 남성을 평등하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모든 어떤 사건을,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나 여러분 하는 행동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권 감수성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활동하기 2번과 3번은 여러분이 보면 어렵지 않으니까 오류가 많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등교 계약했을 때 학습지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자, 오늘 배울 단어는 교과서 194쪽이고요. 새로운 중단원입니다. 자, 이 다문화 사회의 갈등 해결에서 우리 사회의 다문화입니다. 다문화라는 단어를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다문화라는 단어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그들에게는 또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단어입니다. 네, 우리가 앞 단원에서 인권 감수성 배웠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에서도 인권 감수성을 키워야 합니다.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 어색하게 인사를 하는 나는 정말 여러분과 친해지고 싶어요. 옆에 새로 이사 왔어요. 이웃집 찰스.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프로인가요? 이웃집 찰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자, 이 프로그램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와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문화에서 살던 사람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나를 보여주는 그런 프로잖아요. 자, 우리는 언제부턴가 TV, 그다음에 뭐 드라마, 예능에서도 피부색이나 국적이 다른 사람들 많이 흔하게 보게 되죠. 그들을 뭐라고 부르죠? 뭐 외국인이라고 하고 뭐 다문화라고 하죠. 명실상부한 다문화 사회입니다. 다양한 문화에서 살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시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죠. 이런 사회를 다문화 사회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도 다문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자, 1학년 2반 학생들은 오늘 1교시에 영어 회화 수업을 들었다고 하죠. 니콜 선생님이 바로 우리 사회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이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런 피부색이나 국적이 문화가 다른 그런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는 니콜 선생님과 아침에 회화 수업을 하고 점심은 베트남 식당에 가서 베트남에서 오신 분이 서빙을 한 그런 쌀국수를 먹고 저녁에는 중국 음식을 먹는데 중국에서 온 분이 만든 탕수육을 저녁으로 먹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요즘 들어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나라와 교류가 조금 주춤해지긴 했지만 명실상부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교류가 매우 활발하죠. 그래서 물적 교류만 있는 게 아니라 인적 교류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쉽게 우리와 다른 피부색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민족은 반만년 유구한 역사 동안 단군 네, 후손으로 단일민족이라는 그 의식이 매우 강한 그런 민족이었는데요. 네, 현재 우리나라도 단일민족 국가다라는 말 자체가 구태의연하면서도 또 그 말 자체가 또 누군가에게는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시대인데요. 자, 그럼 다문화 사회란 어떤 사회를 말하냐면 고유한 문화와 종교, 언어, 교육 등 다양한 생활 양식을 가진 사람들이 한 지역에 함께 살면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다문화 사회라고 합니다.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외국인 입국자의 그 증감 추이를 보면 2011년에는 97만 명 정도였던 외국인이 2018년에는 16년에는 170만 정도, 그리고 2018년 그래프를 봤더니 한 200만 정도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다문화 사회가 된 원인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한때 우리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제 그 전에도 20세기 초, 그다음에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에 많이 갔는데요. 미국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떠난 한국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그때 미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고 배고프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갔던 한국인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세계 여러 지역에서 외국인들이 일자리를 찾아 많이 오게 되기도 하고요. 또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는 국제 결혼이 이제 늘어나서 다문화 가정, 다문화를 이룬 가정이 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중국에 우리 동포 있잖아요. 동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외국 입국자 중에 반은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라고 보면 될 정도로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입국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국적은 아니죠. 중국 국적을 가지고는 있으나 우리와 같은 민족인 사람들이 많죠.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런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자, 그 사람들은 왜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취업하기 힘든데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고 우리 일자리를 빼앗느냐. 자, 이런 시선을 가진 사람은 극히 일부예요. 극히 일부고요. 대부분의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다문화 사회의 장점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나름의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다양한 문화가 있죠. 그런 문화가 교류함으로써 현재 우리 사회의 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의 문화, 그 가치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쵸? 단순하게 니콜 선생님과 수업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니콜 선생님이 사는 그 미국의 그런 문화를 또 접할 수가 있잖아요. 선생님들도 니콜 선생님하고 영어 회화 수업 하거든요. 그러면 그 미국의 문화에 대해서 이제 니콜 선생님이 이야기해주면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것과 또 다른 그런 미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게 되어서 또 그 또한 흥미롭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이러한 교류를 통해서 우리 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온고지신이라고 하죠.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안다라는 건데 우리 고유의 것에다가 새로운 이런 것들이 덧붙여져서 더 풍요로운 우리 문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다른 문화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그들과 우리와 좀 다른 문화이지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똑같은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들과 함께 살겠습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이제 대학을 가거나 좀 더 큰 사회로 나아가면 이런 다양한 문화를 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건데 그리고 여러분이 외국에 나갈 수도 있잖아요. 자, 그들과 우리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는 이런 경험, 체험, 이해를 통해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195쪽에 있는 우리 사회 다문화 모습 찾기. 자, 이것은 오늘의 과제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타문화 보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문화 하면 이렇게 이제 그 베트남 전통 모자 농을 쓴 농부들 그 다음에 얼굴에 이렇게 막 분장을 하고 공연을 하는 경극 공연을 하는 이런 사진들이나 이런 동영상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문화 하면 좀 독특하고 특이한 이런 것들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와 다른 문화 한번 찾아서 소개해 보는 거 교과서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민아 안녕. 잘 지냈어? 네, 학교에서 친구들이랑은 뭐 하면서 놀아? 만들기도 하고 공놀이도 하면서 놀아요. 학교에서 어떤 수업이 가장 재미있어? 체육이요. 요즘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편식한다며? 김치는 잘 안 먹어? 김치는 매워서 못 먹어요. 김치도 잘 먹고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쑥쑥 잘 크지. 네, 민중이는 혹시 한글 읽을 때 어려운 점은 없어? 네, 어려운 점은 없어요. 그럼 공부할 때 한국말을 도와줘야 할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필요하진 않아? 네, 필요하지는 않아요. 저 공부 잘해요. 그럼 친구들이랑 대화 나눌 때 불편한 점은 없고? 네, 불편한 점은 없어요. 아까 민중이 보니까 밥도 엄청 잘 먹던데 한국 음식은 자주 먹어? 매일매일 먹어요. 그럼 혹시 김치 먹을 줄 알아? 민중이가 먹기에는 조금 맵지. 아니요, 매워도 맛있어요. 민중이는 김치도 잘 먹는구나.
저는 떡볶이를 잘 먹는데 매운 거 잘 먹는다고 칭찬해 주었어요. 영어도 잘하고 국어도 잘한다고 애들이 부러워해요. 그냥 제가 열심히 한 건데. 전 한국에서 태어났고 자랐는데 자꾸 어디에서 왔냐고 한국어를 잘한다고 신기해요. 자, 영상 잘 보셨죠? 자, 우리가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들에 대한 친절, 친절에서 나오는 또 다른 편견으로 인해서 그들을 차별하고 그들에게 상처 주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안에서도 다소 이제 다문화 이웃에 대해서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해서 서툴고 어렵기 때문에 적응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주어야 되는 이러한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또한 우리가 다문화 사회에서 바뀌어야 될 그들에 대한 시선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서 우리는 예전보다 쉽게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즐길 수 있고 접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자, 직접 우리가 태국이나 인도 여행 가지 않고도 그 나라 음식을 식당 가서 먹을 수도 있고 또 그 나라에서 온 식재료를 가지고 또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서 직접 또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런 음악이나 춤 공연을 보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도 그 나라의 그리고 다른 문화권의 춤과 노래,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고요. 또 종교 또한 다양한 세계의 종교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문화 축제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세계 각 지역 출신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의 문화를 소개한다거나 음식을 나눠준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다, 다르지 않다 라는 그런 세계의 인으로서의 우정을 쌓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제는 우리끼리 한국 사람들끼리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한민족, 피부색도 당연히 이제 황인종, 그다음에 언어 이런 것들이 같은 사람이 함께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여러분들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런 다양한 문화가 익숙하기 때문에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 와중에도 우리와 다른 문화, 소수의 문화권 사람들을 우리가 차별하고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인권 감수성을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197쪽 활동하기 4 한번 해볼게요. 자, 인사말이 다 다르죠. 지구에 살고 있는 다양한 그런 민족의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언어를 간단하게 안녕하세요와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배우고 건네는 오늘은 노력 또한 우리가 다문화 사회에 잘 살아가는 우리의 방법이 아닐까 또 생각을 합니다.